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잘 뵙습니다. 지냈어요? 선생님 드리려고 선물 세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누가 포장한 거야? 제가 보면 포장했어요. 특별히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왔어요. 죽방염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원시적인 어업 방식이거든요. 멸치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물결 방향대로 자동적으로 잡혀가지고 정말 멸치가 비늘이 이쁘고 손상 없이 해가지고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금빛을 띠고 있어요. 오, 잘한다. 홈쇼핑해. 어머, 진짜 빛깔이 살아있다. 나 매일 그냥 먹을래.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 뒤늦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멸치에 미쳐서 잠시 마음을 뺏겨서. 서진 씨는 저랑 안 지 벌써 한 2년 정도 이제 다 됐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그루만 미혼 엄마들을 위해서 서진 씨가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엄마들 위로도 해주고 너무너무 기꺼이 와서 이 비싼 양반이 와갖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아요. 마음에 담고 있거나 고민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작년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멈춰있다, 어디 갇혀있다, 진전이 없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 그게 번아웃이라는 학정도 짓게 되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2030 세대들도 다 번아웃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쳐나가야 될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원래 통용되는 어떤 유행적인 정신적, 심리적 트렌드를 무조건 쇼핑하듯 갖고 오는 걸 제일 경계해요. 예를 들면 한때 슬럼프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다 자기가 슬럼프라고 말했어요. 조금 안 되면 저 슬럼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진짜 슬럼프야? 아니면 조금 일이 안 돼서 요새 기분이 약간 우울해? 물어봐요. 헷갈려 해요. 진짜 슬럼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해도 제자리 걸음인 거 있잖아요. 왜 빠졌다는 건 올라갔으니까 빠진 거지. 근데 원래 내려간 애가 어떻게 빠질 데가 어딨어. 원래 거긴데. 그렇죠. 지하에 있는 것도 지하. 그렇지.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슬럼프가 왔다라는 건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건데 원래 무엇인가 되기 직전이 제일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려고 안 된 거였던 거지. 피아노 연습을 처음부터 안 했어 봐. 그럼 슬럼프가 왔겠어? 안 되는 데까지 왔으니까 안 된 거잖아요. 야, 안 되는 이유는 저기로 내가 목표를 잡았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되려고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오히려 한 일주일간 마음 편하게 있다가 딱 하면은 마치 손 안에 저장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될 때가 오잖아요. 장구로 경험해봤을 것 같은데 나는. 노래로 경험을 해봤어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하는 소리는 이게 아닌데 왜 계속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그 소리만 계속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쉬어야겠다. 이때는 노래 부르지 말고 잠깐 쉬어줘야겠다 해서 며칠을 쉬고 다시 부르고 쉬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도전을 많이 하면 슬럼프가 더 많이 오잖아 원래. 근데 이제 번아웃도 마찬가지인 거죠. 번아웃이 됐다라는 건 번까지 간 게 너무너무 태울 걸 태웠다는 거잖아. 얼마나 훌륭해요.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엄청 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꽤 많이 잃었구나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번아웃이 왔을 때는 아까 슬럼프랑 똑같아요. 처리 방식이 한 일주일 정도 뭐 이렇게 잠깐 쉬고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또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번아웃 당연히 누구나 오는 거고요. 오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와서 행복한 거지. 번아웃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번아웃이 오겠어. 나는 서진 씨가 번아웃이 오는 것도 어쩌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가수를 안 하고 놀았다면 10대, 20대를 어떻게 보냈을까? 잘 놀았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근데 또 20대를 그렇게 일만 한 것도 감사하면서 또 그런 시절을 보는 것도 아깝다. 다른 20대랑 비교가 되면서 저렇게 놀 수도 있는 나는 일만 했구나. 남들은 대학 졸업하고 27살부터 어른 되잖아요. 네. 근데 서진 씨는 나보다 일찍 10년 전에 이미 어른 된 거야. 프로의 세계에 뛰어든 거잖아, 그때부터. 근데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 중간에? 막 그만두고 싶거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가수를 그만둬야 되는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 노래를 해야겠다. 길바닥이어서도 노래를 해야 되겠고 나를 찾아주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가서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돈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그렇게 가수가 좋아요? 지금도? 지금도 노래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무대에 올라가서 평소대로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보는데 아 나는 그냥 기계처럼 노래를 했구나. 이게 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서진 씨는 엄청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순수할 때 내가 너무 100% 좋아하는 일 있잖아.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 또 이 연예계라는 거 가수 또 뭐 이 경쟁도 그렇고 트로트가 지난 10년간 엄청 달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도 맞춰서 같이 달려줘야 되고 신나게 막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나도 그런 거 있거든요. 강사 김미경으로 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거든요. 사람은 원래 몸이 하나고 나에게 사회적으로 입혀진 이름이 하나면 그 이름으로 활동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돈도 벌고 활동력이 나와. 그러면 다른 걸로는 잘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가수로만 계속 살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해봐야 되겠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는 60 넘어서 난 혼자 유학 가는 거예요. 저번에 공연으로 외국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힐링이 된다고 했나? 내가 보지 못한 세계가 보이니까 새로운 게 열리는 것 같아서 30대는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 달 중에 그 가수 박서진 말고 그래 효빈으로서의 시간이나 인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은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들어서 제가 고집을 피웠죠. 3달에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휴가라고 딱 못을 받고 쉬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일주일 정도 쉬거든요. 그것만 해도 좀 만족스럽다. 그래도 다행이다. 쉴 수 있는 거를 딱 정해야 되거든요. 나도 30년 동안 강사 프리랜서로 지냈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달리 프리랜서는 사람들이 제 시간 많아 이러잖아. 근데 정말 아무 시간도 안 나는 게 프리랜서일 수도 있거든. 그렇게 억지로 시간을 딱 잘라서 내지 않아. 저도 언젠간 일반 직장 회사원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말이 있고 그런데 너희는 주말도 없고 막 그런 쉬는 날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랑 우리랑 약속 잡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머리를 띵 한 대 맞은 것처럼 자기들은 주말만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리플렛이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주말 개념이 없이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쉬면 쉬는가 보다 일을 해서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내 스케줄표를 보여주고 싶다. 공연이 거의 10시에 끝나거든요. 밤 10시. 지방에 사니까 거의 집에 도착하면 1시에서 2시거든요. 씻고 하면 3시, 4시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씻으니까 정신이 멀쩡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시, 7시 되더라고요. 다음날 행사가 아침 8시에 출발해야 되면 한 1시간, 2시간 자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자고 근데 거의 차 안에서 자다 보니까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깼는데 그 안에 공연이 있는 거지 공연을 위해서 깨면 어느 날 엄청 슬퍼질 거예요. 엄청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계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대요. 나 불안가냐? 나 내려놓으면 노래하는 사람, 차에서 그냥 내려놓으면 춤추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울었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난 이유가 공연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공연에 있는 거 이게 마인셋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루틴을 하나만 가지세요. 나는 이런 다이어리를 수십 건을 쓰거든요. 그냥 하루에 30분 딱 내가 어제 뭐 했지? 오늘은 뭐 할 거야? 그리고 어제 내가 느낀 게 뭐야? 그래서 내가 나를 잡고 가요. 시간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게 프리랜서 연예인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주도하면 나 박서진이야. 자 봐. 2시에 집에 도착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빨리 씻고 최대한 빨리 씻고 얼른 1시간 내에 잠들어서 나는 나에게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적어도 3-4시간 준다. 그리고 나는 몇 시에 딱 깨서 간다. 그리고 나는 차에서 이동하는 동안 잠을 자는 거 반. 나를 위해서 뭔가 음악을 듣건 책을 읽건 뭔가 하는 거 반. 뭐 이렇게 내 시간의 주도성을 내가 갖고 다녀야지 난 절대 실려 다니는 사람 아니야.
시간을 내가 끌고 가는 거랑 시간 안에 내가 둥둥 떠서 이렇게 내 역할을 메꾸면서 가는 거랑 엄청 달라요. 한번 시간의 주체를 조금 바꿔보면 나중에 이렇게 속상할 일 이런 거 훨씬 줄어들 것 같고 돈 벌면 다 뭐 해요? 돈 친구들보다 진짜 많이 번 거잖아. 뭐 친구들 만나면 밥 다 서진 씨가 사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요. 돈을 벌면 이건 쓰면 안 돼,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무조건 그냥 모으기만 했어요. 안 써 본인이? 네, 왜냐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집 지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목표를 가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바퀴벌레 나오지, 막 무너지어가는 집에 살지, 물이 새지, 그런 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번듯한 집을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멍청했냐면 딱 2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21살 때? 대단한 돈이다. 네. 2천만 원. 야. 그래서 저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큰 돈을 딱 들고 부동산에 갔어요. 저 2천만 원인데 땅 좀 보여주세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2천만 원이 적은다니까 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안 되겠다가 더 모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더 모아서 땅을 샀었죠. 그럼 그걸 받으면 엄마한테 바로 줘요? 아니면 자기 통장에 넣어서 모아서 줘요? 그때는 엄마 아빠도 못 믿고 저밖에 못 믿었었거든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돈 관리는 꼭 잘해야 되고 뉴스 보면 그 부모님들이 관리해서 터지는 연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통장에 넣어서 그런 것도 무서워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부모님도 무서운데 무슨 주식을 하겠어. 주로 돈 쓰는데 어디 있어요? 본인이 뭐 옷을 비싼 걸 산다든지 뭐 쓰는 거 없어요? 명품도 안 좋아하고 먹는 데 써요. 그냥 피자, 햄버거, 치킨. 돈 쓰는 게 없네. 그럼 앞으로 돈으로의 목표는 뭐예요? 난 서울에 이런 집을 사고 싶어. 뭐 이런 목표나 꿈이 있어요?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내 배달 치킨, 피자, 햄버거 시켜 먹을 정도 돈만 받을 수 있는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30대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꼭 이런 거 하나는 배워보고 싶고 그런 거는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한 게 영어 공부랑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것도 시작한 게 조금 웃긴데 요즘 다 영어를 쓰잖아요. 어떤 식당을 갔는데 메뉴판이 다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냥 영어를 배워야겠다. 나중에는 정말 어떤 식당을 들어가도 메뉴판이 다 영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배우게 됐고 30대 돼서 혼자서 외국을 나가든지 뭘 하든지 잘은 못하더라도 혼자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는 가수로서의 전성기는 이때쯤일 거야. 언제쯤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인 것 같아요. 이대로 20년. 쭉 갈 것 같아요. 건방지수된 저를 믿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믿어요.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잘못하지만 않는다. 내 팬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있지만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항상 믿고 가겠다, 응원하겠다. 말로도 표현해 주시고 어떤 예를 들어서 행사장 가면 앞에 앉을 수도 있을 법한데 맨 뒤에서 응원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고 본인들이 뒤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네. 서진 씨를.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왜 내 팬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그 팬들을 믿고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노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진짜 서진 씨는 계속 쭉 박서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쓰는 다이어리예요. 근데 내가 아까 왜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자기 하루를 좀 쓰면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쓰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너는 여기 나처럼 이렇게 하루 스케줄 이런 거 다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일기처럼 그냥 내 생각 같은 거 쓰는 거고. 10년 전, 20년 전 다이어리 내가 지금도 가끔 읽거든요. 네. 읽어보면 거기에 써놓은 대로 내가 됐어. 자기가 기록한 대로의 내가 돼요. 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냥 갖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죠. 안 자고 있겠죠? 어쨌든 월요일 새벽 5시에 네. 들어오면 여기 김미경의 미라클 모닝이라고, 그럼 내가 막 30분 강의해.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도 알려주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하는 걸 매주 월요일 새벽 5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로 내가 등록해 줄 테니까 월요일 새벽 5시 혹시 깨어 있으면 네. 생각나면 문자 보고 들어오세요. 그래, 고마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네. 서진 씨 만나셔서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가지셨던 이미지가 있으셨잖아요. 아 근데 서진 씨는 사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약간씩 걱정해요. 뭐 자존감이 떨어질까, 뭐 슬럼프에 많이 빠질까. 그러나 이렇게 조용조용 생각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고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지 되게 속이 단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처럼 트렌드에 막 민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길을 가고 그러니까 보는 게 나를 좋아하는 팬들만 보고 있어요, 시선이. 그래서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그게 오히려 어쩌면 장점. 아니 작년에 제가 서진 씨가 힘들었던 건 지나친 경쟁? 비교? 미스터 트롯 같은데 완전 경쟁이잖아요. 더 박서진답게 가는 게 아니라 박서진의 어떤 모습을 TV에서 단기간 막 보여주면서 내 팬들에게 막 보답돼야 되고 이 부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니까 훨씬 편안해졌잖아요. 작년에 아마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단거리 경주도 사람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다양하게 받다 보면 사람이 크니까 또 많은 걸 생각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약이 될 거예요, 그 경험도. 30살 이후로 꼭 해보고 싶은 거 중심이 여행인 것 같아요. 네. 그 여행을 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여행을 해보니까 뭔가 창작 욕구도 생기는 것 같고 외국 나갔을 때 공연을 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시네 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나왔을 때 나도 저렇게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도 보이기도 했었고 외국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사드리는 게 꿈이었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드렸잖아요. 이 재정적인 각각의 목표를 단계별로 이루시고 나서 행복하셨어요? 땅을 계약하고 땅 문서를 받았을 때 혼자 울었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의 힘으로 해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취감과 엄마 아빠를 편하게 쉬게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뤄보면 어떨까.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동안 고민이었던 거를 해결이 됐고 정리가 된 기분이고 무겁게 생각했던 거를 털어놓으니까 알고 보니까 가벼운 고민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간질간질한 느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빨리 해보고 싶은 느낌 그런 생각이 선명히 왔습니다.